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미우는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오빠가 곧 나온다. 내 결혼은 미뤄야 해. 가족의 명예를 위해 기다려. 어머니의 글씨는 날카로웠다. 미운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오빠, 그 죄수라는 낙인이 찍힌 형제는 5해 전 사업 실패로 인한 사기로 감옥에 갇혔다. 가족은 그를 기다리며 모든 것을 멈춰 세웠다. 미운의 꿈, 사랑, 미래까지.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편지를 찍고 싶었다. 왜냐하면 강변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운아. 왜 여기서 혼자야? 비 맞고 얼어 죽겠어. 그 목소리는 미희의 것이었다. 미희는 우산도 없이 달려와 미운의 어깨를 감쌌다. 그녀의 체온이 미운의 차가운 피부를 녹였다. 미희는 미운의 대학 동기이자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아니, 이제는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서로의 영혼을 나누었다. 미우는 미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언니, 나 못 견디겠어? 가족이 오빠 때문에 모든 걸 막아. 나 결혼 꿈도 포기하라고 해? 미희의 눈에 불꽃이 스쳤다. 그녀는 미운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포기. 절대 안 돼. 우리는 이미 결혼했어. 여기서. 이 강물이 증인이야. 그 말에 미운의 눈물이 터졌다. 2달 전 그들은 한강에서 몰래 약속의 반지를 교환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였다. 특히 미운의 집안처럼 전통을 중시하는 가문에서. 미운의 아버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한의사 집안의 후계자였다. 어머니는 항상 가족의 명예를 입에 달고 살았다. 오빠의 감옥 생활은 그 명예에 금이 갔다. 그래서 미우는 희생양이 되었다. 오빠가 나오면 그와 함께 가족의 부흥을 도모하라는 압박. 하지만 미운의 마음은 이미 미희에게 가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미희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강남의 지하철역 근처,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은 그들의 안식처였다. 미희는 미운을 샤워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을 틀어주었다. 언니가 끓여줄게,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미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었다. 그녀 자신도 쉽지 않았다. 미희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부모님은 이혼 후 그녀를 홀로 키우셨고, 딸아, 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미운의 가족은 달랐다. 보수적, 권위적, 그리고 무자비했다. 저녁을 먹으며 미운은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가 다음 달에 나온대. 그러면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집안 소개팅을 시킬 거야. 미희 언니, 나 무서워. 미희는 포크를 내려놓고 미운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한국이 변하고 있잖아. 동성 결혼 운동도 점점 커지고 미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우리 집은 조선 시대처럼 살아. 한복 입고 제사 지내는 집안이야. 오빠가 죄수라는 소문 때문에 이웃들이 손가락질해. 나까지 희생시켜.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미희의 손가락이 미운의 등을 쓸어내리는 그 느낌은 세상의 모든 압박을 잊게 해주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현실이 다시 들이닥쳤다. 미운의 핸드폰에 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미운아, 집에 와. 오빠 석방 서류가 도착했어. 가족회의야. 미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희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가봐. 솔직히 말할 기회일지도 몰라. 미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언니, 기다려줘. 미운이 집으로 돌아간 그날, 가족의 저택은 여전했다. 서울 외곽의 한옥마을에 자리한 그 집은 현대와 전통이 뒤섞인 공간이었다. 마당에 심은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아버지는 한복 차림으로 앉아 계셨다. 미운아, 앉아라.
오빠가 나오면 내가 도와야 해. 결혼은 그 후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내 오빠가 고생했어. 가족의 장남이잖아. 내가 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해. 미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누구냐? 집안이 좋고 혈통이 맑은 사람인가? 미우는 숨을 죽였다. 그건 여자예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다. 아니, 오빠는 아직 감옥에 있었다. 착각이었다. 대신 어머니의 여동생, 이모가 들어왔다. 언니, 미운이가 미쳤어. 여자라니. 이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미우는 알았다. 그녀의 비밀이 새어나간 것이다. 누가? 대학 친구. 아니, 미희의 동료. 아니, 더 끔찍하게 미운의 사촌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미운의 핸드폰을 훔쳐본 사촌. 그 배신자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다. 미운은 집을 뛰쳐나왔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희에게 달려갔다. 언니. 다 끝났어. 가족이 알아. 이제 나 쫓아낼 거야. 미희는 미운을 안아 올렸다. 괜찮아. 우리는 도망칠 수 있어? 제주도로 가자. 거기서 새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미운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의 문화, 제사, 명절의 한상.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 한국의 전통은 그녀의 뿌리였다. 그러나 사랑은 그 뿌리를 흔들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들은 한강으로 다시 갔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미희가 말했다. 미운아,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결혼식. 미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강물에 반지를 던지고 서로에게 키스했다. 그 순간 멀리서 플래시가 터졌다. 누군가 사진을 찍은 것이다. 배신의 연장선. 미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다음 날 아침, 미운의 핸드폰은 폭발했다. 사촌의 메시지. 미운아, 내가 미쳤어. 가족의 치욕이야. 오빠가 알면 어쩌려고. 미희의 직장 동료도 연락 왔다. 얘야, 너네 사진 봤어. SNS에 올라왔어. 조심해. 미희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누가 찍은 거지? 우리 이모야? 아니, 그 사촌. 미우는 무너지듯 앉았다. 언니, 나 때문에. 내 삶도 망칠 거야. 한국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특히 우리 집처럼 보수적인 데서. 미희는 미운을 일으켜 세웠다. 망쳐. 이게 우리의 삶이야. 사랑이잖아. 한국도 변하고 있어? 2020년대에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하지만 미우는 알았다. 현실은 달랐다. 그녀의 가족은 서울의 한옥촌에서조차 전통을 고집했다. 매년 추석에 차례상 차리고 설날에 세배를 받는 그 집안. 오빠의 감옥 생활은 이미 스캔들이었다. 지역신문에 한의사 집안의 몰락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미우는 그 상처를 메우기 위해 희생되어야 했다. 오빠가 나오면 나 결혼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해.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날 저녁 가족의 공식 통보가 왔다. 아버지의 전화. 미우나, 집으로 오너라. 이건 장난이 아니다. 미우는 미희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한옥의 마당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잠옷을 입고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이모와 사촌도 있었다. 사촌의 눈빛이 죄스러웠다. 미우나,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의 명예를 아버지가 끼어들었다. 그 여자, 미희라고 했나? 당장 헤어져라.
오빠가 석방되면 내 결혼을 주선할 테다. 좋은 집안의 남자야. 한의원 상속도 너희 부부에게. 미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저는 미희 언니를 사랑해요. 그게 제 인생이에요. 오빠는 오빠 몫으로 하세요.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가 소리쳤다. 미윤아. 내가 여자랑. 이건 병이야. 한의원에서 치료받아. 조상님께 죄지을 짓이야. 사촌이 덧붙였다. SNS에 사진 돌고 있어? 이웃들이 다 알아. 오빠가 나오면 가족 끝장이야. 미희가 앞으로 나섰다. 장인어른, 미윤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진심이에요. 한국 헌법도 평등을 보장하잖아요.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평등. 이 집안에서? 너 같은 게 감히.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쳤다. 미윤은 미희를 막아섰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등을 돌렸다. 나가라. 오늘부터 너는 우리 딸이 아니다. 미윤의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집을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미희가 말했다. 괜찮아, 미윤아. 우리는 자유야. 하지만 미윤의 마음은 찢어졌다. 가족의 문화, 그 뿌리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제사상에 오르는 음식 냄새, 할머니의 옛 이야기. 모든 게 그리웠다. 며칠 후, 미윤은 직장에서조차 압박을 느꼈다. 그녀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였다. 상사가 물었다. 얘야, 너 그 사진. 진짜야? 회사 이미지에 안 좋을 텐데 미윤은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LGBT 권리 운동이 서울거리에서 피어나고 있었지만 개인의 삶은 여전히 위험했다. 미희는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여행 가자. 부산으로. 바다 보면 기운 날 거야. 그들은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해운대 해변에서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삼켰다. 언니, 나 후회 안 해. 하지만 오빠가 나오면? 가족이 무너질까 봐. 미희는 미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오빠는 자신의 삶을 살게 해. 우리는 우리거. 그 밤, 부산의 여관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나누었다. 부드러운 촛불 아래 미희의 입술이 미윤의 목덜미를 스쳤다. 영원히 함께할게. 하지만 다음 날 충격적인 소식이 왔다. 오빠의 석방이 앞당겨졌다. 일주일 후 가족이 미윤을 다시 불렀다. 용서해. 오빠 만나러 와. 미윤의 마음이 흔들렸다. 배신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사촌의 메시지. 미윤아,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위해. 미윤은 미희에게 말했다. 언니, 나 가봐야 해. 오빠를 직접 만나서. 미희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혼자. 위험해. 하지만 미윤은 갔다. 감옥 앞 철문이 열리며 오빠가 나왔다. 그는 야위었지만 미윤을 보자 웃었다. 동생아, 고생 많았어. 오빠의 포옹은 따뜻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차가웠다. 가족이 말했어. 내일 그 여자 포기해. 나 때문에 집안이 무너졌어. 이제 내 차례야. 미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오빠마저 배신자였다. 오빠의 말이 미윤의 귓가에 맴돌았다. 내 차례야. 그 말은 가족의 저주였다. 집으로 돌아온 미윤은 오빠와 마주 앉았다. 한옥의 사랑방, 불꽃이 타오르는 아궁이 옆 오빠는 한의학 서적을 펼쳐놓고 있었다. 미윤아, 나 감옥에서 많이 생각했어. 집안을 일으켜야 해. 아버지의 한의원은 우리 유산이야. 내가 결혼해서 후계자를 낳아야. 미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나 사랑하는 사람 있어? 미희 언니. 왜 이해 못해? 오빠의 눈이 차가워졌다. 사랑. 그건 사치야. 한국 사회에서 여자 둘이? 웃기지 마. 나 사기죄로 5년을 썩었어. 가족의 치욕을 내가 씻어라.
미우는 일어섰다. 오빠, 나도 사람이라고. 제 삶이 있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밤거리를 달리며 미희에게 전화했다. 언니, 도와줘. 오빠가. 나를 압박해. 미희는 즉시 달려왔다. 그녀의 차 안에서 미우는 울었다. 가족 전체가 나를 적으로 봐해. 사촌의 배신, 오빠의 무관심. 다 끝났어. 미희는 핸들을 세게 쥐었다.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싸워야 해. LGBT 커뮤니티에 도움 청하자.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 가보자. 다음 주 그들은 명동의 거리로 나섰다. 퀴어 퍼레이드 날이었다. 무지개 깃발이 휘날리고 젊은이들이 사랑은 평등을 외쳤다. 미우는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봤다. 한국의 변화, 젊은 세대의 목소리. 미희가 손을 잡아주었다. 봐, 미우나.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사촌이었다. 그녀는 미운을 보고 도망쳤다. 미우는 쫓아가 소리쳤다. 왜 그랬어? 왜 사진 찍었어? 사촌은 멈춰 서서 울었다. 미우나, 미안해. 이모가 시켰어. 가족을 지키라고. 오빠 석방 때문에. 모두가 미쳤어. 배신의 진실이 드러났다. 이모, 어머니, 심지어 아버지까지. 그들은 미운의 삶을 감시했다. 미운의 분노가 폭발했다. 너희가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그녀는 사촌을 밀치고 퍼레이드에 합류했다. 미희와 함께 깃발을 흔들며 행진했다. 그 순간 자유의 맛을 느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미우나, 들어와. 오빠가 기다려. 미우는 미희의 손을 놓지 않았다. 아버지, 저 혼자가 아니에요. 미희 언니와 함께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가족 회의가 시작되었다. 오빠가 말했다. 미우나, 현실을 봐. 한국에서 동성 커플. 직장도, 사회도 용납 안 해. 나처럼 망할 거야. 아버지가 덧붙였다. 조상님께 매달아 빌었어. 내 병을 고치라고. 미우는 웃음이 나왔다. 병. 이건 사랑이에요. 한국 문화가 뭐예요? 한복, 제사.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인간애가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미우나, 오빠를 위해. 기다려. 결혼하면 자유 줄게. 기다림의 압박. 오빠의 죄수 시절처럼 미운을 가두려는 시도. 미희가 앞으로 나섰다. 가족님, 미운 씨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법이 안 돼도 우리 마음은. 오빠가 비웃었다. 결혼. 내가 미운을 망치네. 그 순간 미운의 한이 터졌다. 오빠, 내가 망친 거야. 사기치고 가족 버리고. 나한테 책임 떠넘겨.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감옥에서 후회했어? 대치의 절정. 가족이 갈라졌다. 이모는 쫓아내 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기다려봐 라고 했다. 미우는 미희를 데리고 나왔다. 언니, 이제 도망쳐요. 제주로. 그들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현지 LGBT 커뮤니티가 도왔다.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 하지만 제주에서도 소문이 따라왔다. 사촌의 SNS 포스트, 가족의 배신자, 미운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가 왔다. 이미지 문제로. 절망 속에서 미희가 말했다. 미우나, 싸우자. 소송 걸어. 차별금지법으로. 한국의 법은 아직 미흡했지만 그들은 변호사를 찾았다.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시위를 벌였다. 한강변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미디어의 관심이 쏟아졌다.
전통 집안의 딸, LGBT 사랑 고백 기사들이 나왔다. 가족의 압박이 더 세졌다. 오빠가 직접 찾아왔다. 미윤아, 포기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미윤의 심장이 갈라졌다. 병원으로 달려간 그녀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서 울었다. 아버지. 왜 이해 못하세요? 아버지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윤아. 오빠 때문에. 미안하다. 아버지의 병은 가족을 흔들었다. 뇌졸중, 한의사 집안의 아이러니. 미윤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다. 미희는 곁을 지켰다. 언니, 고마워. 나 때문에 미희는 미윤의 손을 쥐었다. 우리가 함께잖아. 오빠도 왔다. 그의 눈은 후회로 물들었다. 미윤아, 나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죄수 시절 가족을 생각 못했어. 미윤은 오빠를 안았다. 오빠, 이제 새로 시작해. 나처럼. 병실 밖 어머니가 기다렸다. 미윤아, 용서해. 내 사랑. 이해하려 해. 미윤의 눈물이 흘렀다. 한국의 가족 문화, 그 끈끈함이 다시 느껴졌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사촌의 배신, 이모의 압박. 미윤은 말했다. 어머니, 저 미희 언니와 결혼할 거예요. 가족이 돼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 오빠가 집안을 도우면? 퇴원 후 가족은 변했다. 오빠는 한의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미윤아, 내가 자유로워지게 할게. 그는 미디어 인터뷰에서 말했다. 가족의 실수 인정해. 동생의 사랑 존중할게. 소문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미윤의 새 직장, 작은 NGO에서 일하게 되었다. LGBT 권익 단체. 미희와 함께 그들은 워크숍을 열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한편 로맨스는 깊어졌다. 주말마다 그들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 야경을 보며 키스했다. 언니, 이게 우리의 결혼식이야. 미희는 웃었다. 아니, 제대로 올릴 거야. 법 바뀔 때까지 기다려. 한국의 동성 결혼 논의가 뜨거웠다. 국회 청원, 시위. 그들은 그 물결에 동참했다. 하지만 갈등이 다시 피어올랐다. 이모가 찾아왔다. 미윤아, 아직도. 오빠가 약혼했어. 내가 결혼 안 하면 집안 끝이야. 이 미윤은 지쳤다. 이모, 그만하세요. 사랑은 강요 못해. 배신의 후유증. 사촌이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윤아, 나도 피해자야. 가족 압박에 미윤은 용서했다. 함께 싸우자. 사촌은 커뮤니티에 합류했다. 가족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추석이 왔다. 한옥마당에 차례상이 차려졌다. 미윤은 미희를 데리고 갔다. 아버지가 말했다. 미희 씨, 앉아라. 가족처럼 그들은 함께 절을 올렸다. 조상 앞에서 미희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내가 행복하면? 그게 가족이야. 겨울이 왔다. 눈 내리는 서울거리. 미윤과 미희는 스케이트장에서 손잡고 미끄러졌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오빠의 약혼 소식이 미윤을 흔들었다. 오빠가 결혼하면 나도 자유. 오빠는 대답했다. 이미 자유야. 내 사랑이 집안을 살린 거야. 미디어의 관심이 커졌다. 그들의 이야기가 드라마화 논의되었다. 죄수 오빠와 레즈비언 동생, 한국 가족의 변신. 미윤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문화 위에 서 있어요. 한국의 인간애가 그걸 증명해요. 로맨틱한 밤, 그들은 한강 크루즈에 탔다. 불꽃놀이가 터지며 미희가 무릎 꿇었다. 미윤아, 나랑 결혼해. 반지가 빛났다. 미윤은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언니. 하지만 법적 장애물이 남았다.
그들은 청원서를 냈다. 동성 결혼 합법화의 지지자가 모였다. 가족도 서명했다. 오빠가 말했다. 나처럼 기다린 시간, 헛되지 않았어. 미운의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기쁨, 슬픔, 희망. 봄이 왔다. 벚꽃이 한강을 물들였다. 미운과 미희의 결혼식 날, 법적으로는 파트너십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완벽했다. 제주도의 작은 교회, 무지개 장식이 피어났다. 가족이 모두 왔다. 아버지는 한복을 입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오빠는 미소를 지었다. 미운아, 축하해. 나도 내 덕에 새 삶 찾았어. 사촌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미안했고 고마워. 의식은 한국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졌다. 한복 차림으로 그들은 백년가약을 맹세했다. 사랑 앞에 모든 장벽이 무너지리라. 미희의 키스가 미운의 입술에 닿았다. 박수가 터졌다. 가족의 포옹. 이모마저 왔다. 미운아, 내 용기가 가족을 바꿨어.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도전적이었다. 동성 결혼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변화를 촉진했다. 국회 청원이 10만 서명을 넘었다. 결혼 후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미우는 책을 썼다. 기다림의 사랑, 한국 LGBT 가족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미희는 디자인으로 커버를 그렸다. 오빠의 한의원은 번창했다. 인간의 한의원으로 이름 바꿨다. 모든 사랑을 치유하라. 매년 명절, 가족은 모였다. 차례상에서 미희의 자리가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결말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편견이 남아 미우는 가끔 상처받았다. 길거리에서 저 여자들이라는 속삭임. 그러나 그들은 강해졌다. 우리의 사랑이 증거야. 한강변에서 그들은 다시 서 있었다. 그 첫 키스의 장소. 언니, 후회 없어. 미희가 웃었다. 절대. 너와 함께라면. 미우는 속삭였다. 가족이 막았지만 우리는 이겼어. 죄수를 기다리게 했지만 사랑이 기다림을 이겼어. 인간적인 결말. 비극이 아닌 희망. 한국의 문화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들은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소녀, 지은이. 가족이 커졌다. 오빠의 아이와 함께 명절을 보냈다. 웃음소리가 한옥을 채웠다. 미우는 생각했다. 사랑은 뿌리야. 흔들려도 다시 자라. 그리고 해가 지는 한강. 두 여인의 실루엣. 영원한 약속.